안녕하세요. 상수주역입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역 64교회 중에서 30번째 교회죠. 중화리 교회에 대해서 배우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은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29번째 교회인 중수감 교회의 괴사, 상사, 효사, 그리고 자연상, 고사, 핵심 키워드, 교훈 메시지에서 4부에 걸쳐서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30번째 교회인 중화리 교회입니다. 상경의 마지막 교회이기도 합니다. 총 64교 중에서 상교가 30개, 하경이 상경이 30개, 상경이 30개, 하경이 34개, 총 64교 중에서 오늘은 상경의 마지막 교 중화리교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먼저 중화리교의 괴상을 먼저 한번 볼까요? 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괴는 양으로 이루어진 불을 상징하는 리괴, 상괴는 양으로 이루어진 불을 상징하는 리괴, 똑같죠? 상하괴가 불이 두 개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리괴라 그러죠. 우리가 29번째 괴에서는 물이 두 개 겹쳐져 있었으니까 중수감괴라고 했는데 30번째 괴는 불이 두 개 겹쳐져 있으니 중화리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아래도 불이고 위에도 불입니다. 그래서 자연상은 불이 위아래 거듭 있습니다. 겹쳐 있죠. 불이 위아래 거듭 있어 겹쳐 있어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형상입니다. 위에도 불이 있고 아래에도 불이 있으니 두 개의 불이 있으니까 세상을 더 밝게 비출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형상이다. 그리고 이전법으로 얘기하면은 양은 1, 음은 0으로 얘기할 수 있죠. 1, 0, 1, 1, 0, 1, 1, 0, 1, 1, 0, 1. 즉 30번째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방의 비밀번호가 101, 101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즉 30번째 방, 종아리 교회 방에 들어가려 그러면 101, 101이란 비밀번호를 누르면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번호를 가지고 이 방에 들어간 다음에 관련 내용을 배우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이야기가 수월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고사. 고사는 설문회자의 리괴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중국의 가장 오래된 자전이죠. 설문회자가 사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장 오래된 사전인 설문회자에 보면 리괴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문회자에서 얘기하는 리괴를 제대로 이해하면은 중화리괴의 괴명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설문회자. 이 설문회자라 그러면 후한시대, 허신, 후한은 뒤에 일어난 한 나라죠. 전한이 있고 후한이 있습니다. 허신, 후한시대의 학자인 허신이 지은 게 설문해자입니다. 자전으로 되어 있죠. 음의 붓으로 찾을 수 있는 자전입니다. 거기 보면
리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설문해자는 리괴의 리를, 이 리를 황창경이라 풀이했다. 황창경이 뭡니까? 황창경이란 황색 꾀꼬리를 말합니다. 이 리자의, 리괴의 리자, 리괴의 리자를 보면은 흩어질 리 더하기 세추자죠. 세추입니다. 그래서 이 리괴인데 설문해자에서는 이 리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죠? 리자의 왼쪽 부분은 거물이요. 이 리자의 왼쪽 부분, 이거는 거물을 뜻합니다. 거물. 설문해자에 하면. 그 다음, 오른쪽 부분은 새를 그린 겁니다. 새. 이 세추자죠. 그죠? 새. 그리고 흩어질, 이거는 거물을 얘기합니다. 거물. 거물이요. 오른쪽 부분은 새를 그린 모습이다. 말하자면, 거물에 갇힌 새요. 새장 안에 있는 새이기도 하다. 즉, 그물 안에 갇힌 새를 얘기합니다. 이 리가 설문해자에 의하면. 설문해자는 아마도 사람들이 즐겨 기르는 아름다운 새의 모습을 연상해 꾀꼬리라 풀이했던 듯 하다. 리에는 이 리계의 상궤도 리고 하궤도 리입니다. 그죠? 리의 물상에는 뭐가 있느냐? 불을 상징하는 리괴의 물상에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바로 새라는 물상이에요. 새. 이 새입니다. 이 새입니다. 그래서 리의 물상에는 새라는 물상이 있다. 보면 이 가운데 몸체는 리괴를 보시면은 가운데 몸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음효죠. 음효는 움직이지 않죠. 즉 가운데 있는 음효는 정적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초효와 삼효가 양효이기 때문에 움직이죠. 그러니까 가운데 몸체는 정지된 상태에서 양날개를 움직여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또 불의 기운이 이 불을 상징하는 이 리괴가 또 불을 상징하죠. 그죠? 불을 상징합니다. 또 불의 기운이 위로 솟구치는 것이기에 공중을 나는 새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새도 공중을 날고 불도 위로 솟구치니까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리는, 이 리는 이 리는 외형적 모습뿐 아니라 생리적 구조와도 관련이 있다. 생리적 구조와도 관련이 있다. 리는 오행으로는 화, 물상으로는 새, 낙서 숫자로는 구다. 무슨 뜻이냐면요. 오행, 목화, 토금수죠. 자, 여기 보면은 제가 항상 그리는 그림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원, 형, 리, 정. 궤로 표시하면 진궤, 리궤, 태궤, 감궤. 그렇죠? 원, 형, 리, 정. 그 다음 감은 오행으로서 물입니다. 자, 외형적 모습은 먼저 말씀드렸다 그랬죠. 외형적 모습뿐 아니라 생리적 구조와도 관련이 있다. 이 리는 오행으로는 화, 오행으로는 화죠. 불이니까 외형적으로는 화입니다. 물상으로는 새, 물상으로는 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 리괴는
새라는 물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새. 그 다음, 낙서 숫자로는 9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후천 8개를 보면은 1감, 2곤, 3진, 4손, 5건, 6건, 7태, 8감, 9입니다. 9가 여기 있죠. 이 9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토는 이 중간에 있는 5가 해당이 됩니다. 5가. 그래서 새의 패는 9개다. 이 새를 나타내는 4개가 새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리고 후천 8개로는 9가 해당이 됩니다. 맨 위에 있는 구조. 9가 해당이 되는데 새의 패가 9개입니다. 공기가 부족한 하늘을 날 수 있게끔 아마도 진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유류처럼 들숨 날숨 들어 마시고 내들 이런 숨을 쉬지 않고 한 번 들이쉰 숨이 9개 기낭을 차례로 통과하도록 해 산소 흡수량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 새를 상징한 리귀에는 후천 8개를 보면 9에 해당이 되는데 이 9는 바로 새가 가지고 있는 배가 9개의 기낭을 가지고 있다. 왜? 공중을 날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서 한 번 숨을 들여 마시면 그 산소가 9개 기낭을 통과할 때까지 계속 날 수 있는 것이 있어. 그래서 산소 흡수량을 높이는 겁니다. 반면 감은 우리가 29번째 개가 감개였죠. 그죠? 불에 반대되는 게 물입니다. 반면 감은 오행어로는 수로 낙서 숫자로는 1이다. 무슨 뜻이냐면 이 감개는 여기 있죠. 물을 상징합니다. 감개는 가장 아래에 있으면서 물을 상징하죠. 그리고 후천 8개에 보면 이 1에 해당이 됩니다. 1. 중앙 가운데 아래에 있죠. 1. 그래서 물 속에 사는 감개가 물을 상징하니까 물 속에 사는 물고기는 폐 기능이 하나입니다. 기낭이. 또 왜? 물 속에 사는 새는 기낭이 하나다. 또 땅에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땅에 사는 사람은 오행으로는 토죠. 목, 화, 토, 금, 수가 됩니다. 오행으로. 5가 되므로 인간의 폐는 기낭이 5개다. 인간의 폐는 오른쪽 폐와 왼쪽 폐로 나뉘어 있으며 오른쪽 폐는 전체 폐 부피의 약 56%를 차지한다. 오른쪽 폐는 위옆, 중간옆, 아래옆 3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왼쪽 폐는 오른쪽 폐에 비해 부피가 작고 위옆과 아래옆 2개로 구성된다 라고 설문해자에서는 이 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후천 8개에서 얘기하는 이 숫자 그리고 목, 화, 토, 금, 수 오행이 얘기하는 위치 또 그 위치에 관련된 동물 또는 사람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땅에 사는 사람은 기낭이 5개 중간이 옵니다. 하늘에 사는 공중에 사는 새는 기낭이 9개 물에 사는 물고기는 기낭이 하나 이런 것을 볼 때 이 후천 8개상의 숫자 배열 또 목화 토금수 오행이 나타내는 그 위치가 나타내는 의미 이런 부분들이 예사롭지 않다는 부분을 우리가 이 설문회자에서 얘기하는 리괴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핵심 키워드를 볼까요? 핵심 키워드. 이 리는 양음양, 양음양으로 이루어질 리는 어떤 상징을 하느냐? 밝음, 불이니까 밝죠. 그 다음에 열정, 열정이 넘칩니다. 불은 활활 타오르니까요. 그 다음에 성취, 열정이 많으니 성취할 가능성도 높죠. 이런 상징을 하는 리가 상하에 있으면서 이 리괴가 얘기하는 핵심 키워드는 밝음, 지혜, 붙어있음, 붙어있다 붙자죠, 그죠? 붙어있다는, 부가할 때 붙자입니다. 붙어있음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핵심 키워드도 리가 상징하는 상징어에서 나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리괴가 얘기한 교훈. 첫째, 상호 존중으로 균형을 유지하라. 왜냐하면 불은 활활 타올라 공중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균형을 자칫 잘못하면 균형이 무너지기 쉽죠. 그래서 균형을 유지하라 라는 교훈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겸손함으로 빛나라. 활활 타올라 위로만 올라가려고 그러니 자칫 잘못하면 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빛나라. 세 번째, 의존과 독립의 조화를 이루어라. 의존도 하고 독립도 하고, 즉 불은 활활 타올라 올라가 버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혼자서 독불장군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의존하고 서로 의존하고 또 독립하는 그 조화를 이루어라 하는 부분, 이런 교훈들은 결국은 이 괴상이 의미하는 바 또는 괴이가 의미하는 바,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나온 게 교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메시지. 메시지는 뭘로 볼 수 있을까요? 메시지는 진정한 빛은 혼자가 아닌 함께 빛날 때 완성된다. 진정한 빛은 혼자가 아닌 함께 빛날 때 완성된다. 그래서 독불장군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혼자서 활활 타올라서 위로 올라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하는 뜻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리괴에서 얻을 수 있는, 또 알 수 있는 운세를 한번 볼까요? 운세. 자, 운세를 보면은 먼저 시운을 보죠. 시운. 시운. 운세가 밝게 빛나는 시기입니다. 밝음이란 핵심 키워드가 있죠. 그죠? 운세가 밝게 빛나는 시기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면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운세가 밝게 빛나는 시기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도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재운. 재물운이죠. 그죠? 재운, 그 다음 가정운, 그 다음 건강운. 네 가지 나눠볼까요? 시운은 말씀드렸죠. 그 다음 재물운. 재물운이 좋아지며 투자나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욕심은 금물입니다. 재물운이 좋긴 하지만 또 투자나 사업에서 좋은 성과, 이 성취라는 상징이 있죠. 그죠?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은 활활 타올라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으니까
지나친 욕심은 부리지 말아라. 그래서 지나친 욕심은 금물이다라는 경계사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가정운. 가족 간의 관계가 더욱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칭찬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가족 간의 관계가 더욱 따뜻해진다. 결국 밝음, 열정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운세의 코드를 읽어낼 수가 있죠. 다음 건강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활력이 넘친다. 불이 활활 위로 타오르니까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활력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과로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자, 핵심 키워드가 밝음, 지혜, 열정, 성취 이런 게 되다 보니 다 운세는 좋은데 오버하지 말라는 경계사를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중화리교의 운세는 좋은 것이죠. 너무 좋다 보니까 조심하라는 경계사를 계속 이 운세에서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화리교의 괴상, 괴명, 이진법, 자연상, 고사, 핵심 키워드, 교훈, 메시지, 운세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우리 다 같이 더 많은 주역의 교훈을 배워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